현재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 남성들은 약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총기 사용법에 대해 완벽히 숙지가 되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된다는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와중 최근 한국의 시니어 예비군 군사 조직이 창설되었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기자가 훈련에 참관하여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력 6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군과 함께 훈련을 하거나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몇몇의 미군들은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예비군 전력 때문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전력은 유사시에 큰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비군 전력은 굳이 평상시에 대규모의 군대를 편성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병력을 늘려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갈수록 예비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는데요.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히 그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며 배운 강한 정신력과 전우애, 그리고 개인화기 운용법이나 몸에 익힌 전략이나 전술 등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투 능력이 월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전쟁은 군인들이 명령 체계에 따라 얼마나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는데, 한국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유사시 당장 무장을 하고 군사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예비군들은 병 출신으로도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특수전을 배우고 훈련한 병사가 많아서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해도 개인화기와 탄약만 지급이 된다면 게릴라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한국 예비군의 무서운 점으로 뽑혔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LA 폭동 당시 미국 경찰이 폭동을 막기 위해 백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았지만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놓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도 몰려가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한국인 이민자들이 폭도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해 총기로 무장하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해내는 데 성공하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자경단이 단순히 총기로 무장하여 막무가내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역이었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령과 통제가 체계화된 특사 군사 조직을 연상케 하는 제대로 된 자경단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폭도 세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격받고 마비가 되었던 경찰, 소방 등 공권력도 한인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위로와 감사 인사경으로 방문하기도 했고, 폭도 세력을 막은 루프 코리아는 미국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영웅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국가가 시민을 버린 경우 시민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는 미국의 헌법상 이념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평가를 받는 한국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 조직 시니어 아미가 생겼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한국의 80년대와 90년대에 현역으로 복무를 했던 선배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예비역 육군 장성 제임스 맥코믹은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길거리에서 20세 이상 70세 이하 한국의 남성 아무나를 붙잡고 총을 주더라도 열의 9은 군용 소총의 사용법과 정비 방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으며 사격령 중률 또한 월등히 높다고 말했으며, 또한 유사시 모집한 예비군들은 기본적인 군사 조직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작전에 투입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자 미국 LA 타임스는 한국의 기자를 파견해 한국 시니어들이 군사단체를 만들고 예비군 훈련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령 남성들로 이루어진 시니어 예비군은 재입대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예비군 단체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나온 미국인 기자는 이번 훈련에 참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군복을 입고 날씨가 안 좋네, 총이 무겁네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시니어 아미들이 훈련에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며 엄청난 실력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인 기자가 작성한 세계 최초 노인 군사단체 시니어 아미 한국을 위해 총을 들다 라는 기사글을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빌린 용품으로 위장을 한 그들의 탄약 벨트와 K2 돌격 소총을 들고 있는 손은 어색했습니다. 일부는 흰머리에 느리고 헝클어진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평균 나이는 63세, 최고령 75세였습니다. 52사단 서초 예비군 훈련소에서 본 훈련병들 중 가장 파격적인 배치였으며 황현석 중령은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장된 미소로 훈련병들을 맞이했습니다. 모인 이들 가운데 여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젊은 시절 한국의 병역 의무를 다한 이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비역 소령과 중령 등 장교급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십 년 동안의 녹슬음이 눈에 보였는데요. 62세의 강신광 씨는 소총이 그렇게 무거웠던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전 젊은 징집병으로 북한 국경 근처의 기관 총수로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셔츠 오른쪽 가슴 부분 패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시니어 아미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 단체에 의해 여름에 설립된 약 500명의 회원이 있는 시니어 아미는 중장년 사교 모임이자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한국의 암울한 출산율의 영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더 심오한 뜻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군대의 인원이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이유에 그들은 시니어 아미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62세의 대학 정치학과 공동창립자인 최영진 교수를 중심으로 군부대가 구성된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 우리나라의 군사적 보호구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시니어 아미 단체의 선서를 암송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것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며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시니어 아미는 병영에서의 2박 3일간 훈련 중 실탄 사격 훈련 등 모든 훈련 패키지를 군에 요청했습니다. 저는 단지 보여주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최근 철도 산업에서 은퇴한 63세의 김석범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요청 모두 거부되었고 군은 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황 중령의 팀은 도심 속 가상현실 사격장에서 도시전과 사격술이라는 두 가지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시가지 훈련에서 옐로팀과 블루팀 두 팀은 디지털 총알을 쏘는 소총을 사용하여 모의 도시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전투훈련을 했습니다. 레이저 센서가 장착된 방탄복은 착용자가 총에 맞았을 때 삐소리가 납니다. 전투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팀 기반 전술의 종류를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실제 예비군 훈련의 표준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왔는데요. 지금의 세대를 이룩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살아온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현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예비군으로서 국가 안보의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한 애국심과 멋진 모습에 감사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